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원넓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배웠던 내용 복습 얼렁하시고 넘어가시죠. 자, 원주율 공부했습니다. 원주율 같은 경우에는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었었고요. 늘 일정에서 3.14 혹은 3.1 혹은 3 이렇게 표시를 한다 공부했었고요. 원주, 이제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 지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원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반반율이었었죠. 네, 요거는 이제 뭐 중고등학교 가더라도 계속 이용되는 공식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원 넓이를 어떻게 구했었는지, 이 원을 피자 조각 잘라가지고 직사각형 모양, 평행사변형 모양,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꿨던 것도 같이 이어서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잠시 멈춤 누르시고 106쪽, 107쪽 6개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풀고 돌아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 푸셨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풀이 시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 슬기, 연수, 준기가 말한 내용을 보고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바르게 고쳐봐라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안 되네. 잠시만요. 네, 이제 됐네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름이 길어지면 원주도 길어져. 네, 작은 원보다는 지름이 짧은 애보다는 지름이 긴 애. 얘가 둘레가 조금 더 길게 되겠죠. 지혜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원이 커지면 원주율도 커져. 자, 원이 커진다 하더라도 지름이랑 원주를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원주율은 늘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숫자가 우리가 3.14 정도 된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슬기 얘기가 잘못된 얘기가 되겠네요. 자, 연수 얘기 보도록 합시다. 원주는 지름의 약 3배야. 약 3배. 맞는 얘기죠. 약 정확하게는 3.14, 1592 이렇게 나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3배.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은 일정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원주율인 거죠. 그래서 원주율은 일정하다. 맞는 얘기이네요. 그럼 잘못 말한 친구는 슬기고요.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원주율은 일정하다. 준기 얘기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바퀴 지름에 20m인 대관람차에 4m 간격으로 관람차가 매달려 있습니다. 자, 지름이 20, 대관람차가 4m 간격이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 되시겠네요. 자, 그래서 모두 몇 대가 달려있는지 구해보세요. 되어 있네요. 원주율이 중요한데 원주율은 3이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은 4m 간격으로 달려있다고 하니까 일단 원주를 먼저 구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대관람차의 원주를 한번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원주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습니다. 자,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고요. 지금 지름이 20m라고 했으니까 20m 곱하기 원주율 3을 해주시게 되면은 전체 원주는 60m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이 지금 4m에 하나씩 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4를 해주시면은 15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식을 세워 보시면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먼저 계산을 해주고 나서 여기에 4m에 한 대씩 있으니까 나누기 4를 해주시면은 15대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반대로 원주가 먼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의 밑면이 정사각형 모양인 사각기둥 모양의 상자에 담으려고 한다.
상자 밑면의 한 변의 길이는 몇 cm 이상이 되어야 되냐 묻고 있네요. 자, 상자 밑면의 한 변의 길이라고 하지만은 이걸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원주가 93cm인 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 한 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의 지름이랑 같아지는 게 되겠죠.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 원주를 줄 테니까 뭐를 구해봐라? 네, 지름을 얼마인지 구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원주를 이용해서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배웠던 식을 이용을 해줘야겠죠. 자, 지름이랑 원주가 있을 때 지름을 알 때 원주를 구하려면은 곱하기 원주율을 했으면 됐습니다. 자, 원주를 알고 반대로 지름을 구할 때는 나누기 원주율을 해야겠죠. 자, 이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원주가 있고 지름이 있다라고 할 때 원주는 늘 지름보다 길 겁니다. 그래서 지름이 원주가 되려면은 곱하기, 반대가 되려면 나누기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93 나누기 원주율 3.1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93 나누기 3.1 소수의 나눗셈대로 소수점 한 자리 옮겨주시고 이대로 계산을 해주시면은 30cm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30cm보다 커야지 이 상자 안에 이 로봇 청소기를 넣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4번 문제 한번 가보시죠. 자, 원주율을 얼마로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원주와 원의 넓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봅시다. 자,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었고요. 원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주 먼저 한번 구해 보시게 되면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 해주시면 되겠죠? 30.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름 곱하기 원주율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원넓이 한번 보시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해주시게 되면은 77.5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계산의 정밀도를 위해서 3.1, 3.14라고 계산을 하지만은 그렇게 나오는 값이 조금씩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셋 중에서 제일 정확한 건 어떤 걸까요? 소수점 아래쪽까지 정확하게 3.141592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정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정확한 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 오차가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방패연에서 가운데를 원 모양으로 잘라낸 구멍이 생겼다고 하네요. 자, 구멍의 지름이 8cm라면 넓이는 얼마인가요? 묻고 있네요. 넓이는 반율이었었죠. 자, 지름이 8cm니까 반지름은 4cm, 원주율은 3.1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4, 4, 16이니까 3.14랑 16을 곱해주면 되시겠네요. 또 소수점 두 자리였으니까 50.24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자, 6번 문제는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무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빨간색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하고 나서 전체를 두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죠. 뭐 다른 방법으로는 나누기 2라고 적어도 될 거고요. 반원이니까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나누기 2. 네. 빨간색은 6 나오게 되시겠네요. 자, 파란색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은 조금 옆에다가 해볼까요? 자, 반지름이 지금 보니까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4cm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아까 나누기로 했으니까 나누기 2. 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전체 이렇게 하면 이거 전체가 나올 거고요. 중간에 빨간색만큼이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빨간색을 빼줘야겠네요. 2 곱하기 원주율 나누기 2. 빨간색 반원을 빼주셔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뒤에 건 아까 계산을 했었을 때 6이 나왔었고 앞에 부분을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네, 빼주게 되면 24에서 6을 빼줘야 되니까 18만큼 나오게 되겠네요. 자, 노란색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노란색 반원 지금 이따만한 애에서 반지름은 6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전체 이따만한 노란색 반지름이 6자리에서 파란색 안쪽에 차지하고 있는 이만큼을 빼주셔야겠죠. 그러면은 노란색 부분 6 곱하기 3 나누기 2에서 파란색 부분 4 곱하기 3 나누기 2를 빼주시게 되면은 36, 108, 그래서 54 빼기 아까 전에 이거 계산했었을 때 24 나왔었죠. 빼주시면은 30에 해당되는 만큼이 노란색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 가지 원의 넓이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원을 뺀다거나 아니면은 원의 반원 부분이니까 나누기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2단원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 정도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복습하면서 봤던 이 두 가지씩만 알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모두 해결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씩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지만은 중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이용이 되는 식이니까 꼭 암기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왜 저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과정도 알면 좋지만은 그 과정까지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으면은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원주는 지율, 원넓이는 반반율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하셔요. 자, 다음 시간에 그 탐구수학, 원넓이를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서 다다음 시간에 단원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